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콩에 있는 거래소,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인 투자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 거래소들의 상장이 발표된 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코인들이 좀 유리할까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홍콩은 과거부터 크립토 허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이제 하나의 그 일국가 일체제 하에서 중국에서 이제 코인 투자를 금지를 하니까 계속 이제 그 금지 기조로 가다가 자, 작년 10월이죠. 홍콩에서 그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인 투자를 합법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왜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홍콩 시민의 93%가 일반 투자자입니다. 게다가 부유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중요하겠죠. 지금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은 1국가 1체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곧 중국도 긍정적인 크립토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중국 정부의 크립토 관련해서 법안 물어보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계속 금지를 해왔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고 넌지시 홍콩을 통해서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홍콩의 크립토 법안을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상승장 생각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자, 홍콩의 모든 거래소는요, SFC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일자가 이제 시작 일자가 바로 6월 1일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이 거래소들이 SFC, 홍콩의 규제기관에 등록을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등록을 신청을 해도 실제 허가를 받는 데는 돈도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 것이라고 SFC의 감독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스타트업이겠죠. 그 거래소들이 보험도 들고요. 평가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받는 수탁기관 당연히 있어야겠죠. 또 모든 거래 기록을 추적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SFC, 홍콩에 등록된 그 크립토 거래소는 단 2개뿐이라고 하네요. 자, 이들은 리테일 투자자, 일반인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기관 대상이었죠. 자, 리테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코인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현재 3개입니다. 첫 번째 게이트.io, 두 번째 OKX, 세 번째 후오비죠. 다 홍콩에 거래소를 차렸죠. 빠르면, 하지만 후오비 거래소의 경우는 빠르면 올해 연말쯤 일반인에게 투자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코인들이 지금 이들 거래소에 상장이 됐길래 좀 궁금하죠. 실제로 하지만 홍콩의 SFC는 아직 구체적인 코인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의 크립토 커뮤니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SFC의 그 기준들을 직접 다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유출을 해서 예상 상장될 코인들 리스트를 뽑은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폴리곤, 체인링크까지 해서 유출을 해서 이 리스트를 뽑아냈습니다. 대단하죠. 자, 나름의 투자 기관들이죠. 여기에서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예상 리스트를 코인들을 이렇게 뽑아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추한 것 말고 실제로 영업을 할 예정인 이 지금 신청까지도 마친 이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다.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자, 첫 번째 후오비를 살펴보니까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을 상장할 것.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당연하죠. 주요 알트코인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게이트.io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월 23일 날 발표를 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유니스왑까지 들어갔습니다. 유니스왑은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 이제 거래소인데요. 좀 들어간 게 좀 이제 다소 의아스럽긴 하지만 뭐 메이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OKX 홍콩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킨 코인들 가장 많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폴카닷, 유니스왑, 체인링크, 샌드박스, 라이트코인, 아발란치, 엑시 인피니티, 이건 코스모스죠. 스텔라, USDT, USDC입니다. 뭐 지금 총 16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뭐 이제 홍콩 달러로 사겠죠. 뭐 개인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지금 그 위에 이렇게 언급한 코인들을 직접 살 수가 있다. 자,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심지어 중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말 뭐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엑스인피니티와 샌드박스가 지금 왜 홍콩 거래소 OKX에 상장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합니다. 자, 애니모카 브랜즈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홍콩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놨다고 하네요. 자, 홍콩 정부가 애니모카 브랜드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애니모카 브랜드가 엑스인피니티와 샌드박스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본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렸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뭐 훈풍만 불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좀 이제 위험 요소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FATF라고 하는 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래한 게 그 유명한 트래블 룰이죠. 이제 의도는 좋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고 그 내용을 그 내역이죠. 그 전송 내역, 거래 내역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라죠. 하지만 코인을 결과적으로는 좀 죽이는 법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 희생양이 돼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사실 많이 겪고 있죠. 여기에서 좀 신기한 거는 공고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recommendation이라고 해놓고 이 규칙을 어기면 바로 국제사회에서 퇴출시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말 안 듣는 국가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재밌는 게 UAE라고 하는 국가가 있죠. 뭐 두바이로 잘 알려진 크립토 허브, 뭐 성지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자, 여기에서 작년 별다른 이유 없이 FATF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코인을 너무 사랑하면 자, FATF 그레이 리스트, 블랙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혹시 홍콩도 여기 블랙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FATF, 뭐 IMF, 세계은행, WTO, 뭐 UN 이런 국제기구들이 대부분은 사실 미국 이익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와 친한 홍콩에 소재한 코인 거래소, 이름은 조금 생소하죠. 뭐 비츠라토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자, 미국이 이 거래소를 과연 좋아할까요? 자, 법무부에서 법적 제재를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계 최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자, 테더라고 하는 그 회사도 바로 홍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테더를 과연 좋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앞으로도 테더의 순환은 좀 예고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홍콩 정부가 일반 투자자들 코인 투자를 이렇게 허용을 한다고 해도 자, 홍콩 은행들이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나 어떤 글로벌 서구 국가로들로부터 금융 규제를 받을까봐.
그러면 은행들이 당연히 영업을 못하고 거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코인의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 홍콩 은행들이 눈치를 볼 때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들, 자, 이들 뭐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이 적격 크립토 기업들에게 대규모로 은행 계좌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국 본토의 은행들은 미국 눈치 봅니까? 미국 눈치 안 봅니다. 자,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죠. 자, 이런 것들은 코인의 사실 매우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중국은 홍콩을 위시해서 자, 크립토 시장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볼 땐 뭐 너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돈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알트코인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중국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코인으로 인해서 높은 경제 성장을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자, 세금과 일자리와 투자가 코인에서 다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점점 사람들 노령화되고 있죠. 경제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인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 경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만 바라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사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는 지금 CBDC를 개발하고 뭐 좀 활발하게 뭐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CBDC의 문제는 모든 경제 거래 내역을 내가 다 지켜볼 거야. 국가에서 뭐 전자화폐니까 거래 내역 다 이제 까면 나오겠죠. 국민들이 이거 쓰고 싶어 할까요? 국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그래서 오히려 크립토의 문을 열었다. 자,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발전.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자리, 그리고 투자 역시도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국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서도 투자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크립토는 매우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다. 부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아까 그 언급이 됐던 그 메이저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된 코인들을 좀 눈여겨 보시다가요. 뭐 하락장이 뭐 온다, 뭐 폭락장이 온다, 오면 좀 과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식과 확신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